네, 이어서 미적분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할 게 없어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수원스투가 요번에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쉬웠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거는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아. 트렌드가 뭐냐면 6월 평가원도 30번은 계산량이 엄청 많았고요. 28번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때 해설 강의 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요번에 9월 평가원도 28번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30번은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한데 부분적 분법만 사용하면 되는 거라서 걔는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28번은 이게 문제가 제가 수업하면서 얘기 좀 했을 거예요. 평가원이 어쩔 때 좀 너무 짜증나요. 문제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진짜 평가원이 거의 천재다라고 싶을 만큼 문제를 잘 만든 거고, 이 문제는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술에 나와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만든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런 아이디어들, 이런 접근법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아마 미적분택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이 이게 뭐야, 이 조건 때문에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야. 이게 모르면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했을 텐데, gx라는 함수는 그냥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보다시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일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탄젠트 그래프에 이거 합성이거든요. gx 그래프는. 그잖아. 그러면 이걸 도대체 모르면 거지? 이걸 다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잘 봐봐. 우선 3차 함수 fx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0 곱하기 g0의 제곱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거 식이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프라임을 구하려면 이거 주어진 식 미분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하나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조건은 f의 0이 0이래. 그럼 0 집어넣으면 이제 가조건에서 0 집어넣으면 f의 0은 g0 빼기 탄젠트 g0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요. 이 결과가 몇 대 버립니다. 0입니다. 그러면 0일 때는 결과적으로 G0과 탄젠트 G0이 서로 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뻔하겠죠. 3차 그래프입니다. 3차 그래프는 두 번 미분하면 1차가 돼버려서 이거는 100% 변곡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변곡점이네 라는 걸 우리가 그냥 아시면 될 겁니다. 주어진 식 3차 함수 ax의 세제곱 써가지고 미분해서 파이 집어넣는 거 0이다 라고 안 하나요? 네, 안 할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fx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fx를 구해야 되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라고 하면 이제 나조건 보세요. 나조건 보시면 sin g파이가 빵이래요. 그러면 sin 그래프가 0이 되려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g파이라고 하는 애는 g파이라고 하는 결과는 n파이입니다. 왜? sin n파이가 무조건 0일 테니까. 그리고 n은 정수입니다. 아직 n이 뭔지 몰라요. 정수입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sin g파이가 빵이면 여기다 파이 집어넣고 파이 집어넣으면 탄젠트 g파이도 빵이거든요. 그럼 결과로 따지면 sin 파이와 sin이란다. f파이와 g파이가 서로 같습니다. 이게 0 돼버리는 거라서 그럼 여기서 g파이가 n파이인데 누구도 n파이가 되더라. f파이도 n파이입니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f2' 파이가 0이니까 변곡점의 파이가 되고요. 변곡점의 좌표가 n파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그게 정수라서 양인지 뭔지 모릅니다. 아직. 이게 이제 나조건에서 뽑아낸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봐야겠어? 미분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왜? 우리 어차피 G'0 물어봤으니까 미분할게요. 그럼 미분하면 이제 우리는 F'X는 곱미분, 이제 앞에 G'X, 그 다음에 탄젠트 GX는 합성함수 미분 될 겁니다. 그럼 미분하면 몇 대 버리죠? 시컨트 제곱
gx, 그 다음에 여기에 g'x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g'x를 묶어버리게 되면 1 빼기 시컨트 제곱 x가 될 거고요. 시컨트 제곱 g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g'x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이셨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안 보이셨으면 이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라고 쓰고요. 이거 통분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셨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 놈은 여러분,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가 아니죠. 이거 코사인 제곱분의 1입니다. 코사인 제곱분의 1이고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뭐가 되죠?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어, 1 빼기 코사인 제곱 바뀌어서 이거 사인 제곱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꾸셔도 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입니다. 그럼 얘 넘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구나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x로 바뀌고요. 여기에 g'x 이렇게 곱해집니다. 이게 f'x입니다. 그러면 이거 되게 아직도 복잡한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여기서 완전 땡큐인 게 뭔지 봐보세요. 우리 구하자는 게 0 구하자는 일이니까 어차피 x에다 빵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럼 빵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봐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f' 0 돼버리고요. 이쪽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 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 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근데 0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 그랬어. 우리 가조건에서. 이게. 그러니까 탄젠트 g0가 g0이니까 얘 그냥 g0입니다. 그럼 이거 뭐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g0의 전체 제곱에다가 g'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와, 이거 내가 문제에서 구하자는 게 바로 뭐였어? g0의 제곱 g'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구하자는 게 뭐를 구하자는 거냐면 얘는 그냥 f'0에 마이너스 구하자는 거야. 요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fx를 구해야 될 거야. 그럼 fx를 아까 이거 선생님이 2번 미분해가지고 파이 집어넣은 게 0인다라고 해서 어쨌든 뭔가 미지수를 구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이거 미분했잖아. 그쵸?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사인 g파이가 빵이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파이 집어넣으면 탄젠트 g파이가 또 빵 나옵니다. 그럼 이거 빵이라서 이거 0으로 날아가 버려서 f'파이가 0 나와요. 즉 이 식에서 0 집어넣어서 얘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식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0 집어넣으면 파이 집어넣으면 f'파이라고 하는 결과는 얘 탄젠트 g파이가 0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0 나옵니다. 이게 0 나와요. 그러면 이거 완전 땡큐잖아. 뭐겠어? 어디냐? 2'이 0이 0이래. 변곡점이래. 그쵸? 근데 변곡점인데 거기에서의 접선 교육이 빵이래. 그럼 3차 그래프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고차에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럼 선생님 이거 원점 지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문제에서 지금 보다시피 어디 있냐? 원점 지난다는 거는 여기 있죠. 0,0이니까 f0이 0이니까 원점 지납니다. 그 원점 지나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건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요점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파이, n파이입니다. 그럼 얘가 파이, n파이야. 그럼 요점 좌표도 파이, n파이입니다. 그럼 만약에 n이 양수라면 요런 데 어딘가에 x축이 있을 거고 요게 y축일 겁니다. 요렇게. 그래야 양수로 찍힐 거고요. 만약에 n이 음수라면 이런 데 x축, 이제 y축이 있을 거고 이런 데 x축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게 n이 음수일 때요. 아직 n은 정수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이건 그냥 정수파이죠. 이랬어요? 그럼 보다시피 이거가 됐건 우리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거 적을까요? 따라서 보세요. fx라고 하는 함수는 최고층에서 먼저 보니까 a에다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파이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n파이입니다 라고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미분한 다음에 몇 집어넣는 거야? 0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F'M 0과 한번 구해볼까요? F'M 0입니다요. 그럼 F'M 0이니까 얘 미분하면 3a의 x 빼기 파이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어차피 0일 테니까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몇 돼 버리는 거죠? 3a에다가 0 집어넣으면 파이 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문제에서 구하자는 거야. 이게 F'M 0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원점 지난다고 돼 있잖아 지금. 이거 원점 지나거든요. 원점. 그럼 여기다 빵 집어넣어. 그럼 빵 집어넣으면 여기 식에서 F에 0이 0 나옵니다. 0 들어가면 얘 마이너스 a파이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n파이가 0입니다라고 주어지는 거라서 파이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몇 나오게 되는 거죠? a파이의 제곱이 n입니다라고 주어집니다. a파이의 제곱이 나왔어. 이게 n이래. 그럼 이거 3n이야. 이랬어요? 오, 이거 3n에 마이너스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일로 와서 여기에 지금 얘 마이너스 F'0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n 구하라는 겁니다. 라고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와, 이거 뭐야? 아직 안 쓴 조건이 뭐라 그랬어? 이게 도대체 뭘 나타내는지를 모르겠다니까? 그게 이제 이 문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논술로 들어가면 진짜 최상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나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보여드릴게. 잘 봐봐. 요거 이제 뭐 다 내용이니까 지워버릴게요. 이거 지워버리고요.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요거는 우선 표시해 둡시다. F의 X라고 하는 결과가 A에다가 X 빼기 파이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N파입니다는 우선 그냥 옮겨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이거야.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 얘부터 출발합니다.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데 이쪽 다항 함수입니다. 그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가능하죠?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쪽 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요 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이미 알려줬어. 맞아요? 근데 얘는 탄젠트야. 그럼 탄젠트는 뭐가 되지? 점근선이 있어. 맞나요? 즉, 무슨 얘기인지 봐봐. 요 나조건에 이제 요 극한을 써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 나조건의 극한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고 쓰고요. 이제 탄젠트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크게 그릴까요?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이가 되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점근선 2분의 3파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이게 2분의 3파이예요. 점근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2분의 5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탄젠트 그래프야. 이게 y고 이게 y는 탄젠트 x 그래프인데 지금 우리는 탄젠트 gx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 근데 gx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2분의 3파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지 봐봐. 뭐겠어? y는 탄젠트 gx야. 근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봐보세요. 이제 여기 점근선이 이렇게 더 있습니다. 어쨌든 x가 무한대로 가면 2분의 3파이 수렴한 돼. 그러면 이 gx라는 결과가 어차피 2분의 3파이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 아직. 그쵸? 그럼 gx의 범위를 우선 작다고 가정해 볼게요. 작다고 가정하면 2분의 3파이에 점점 다가갈 겁니다. 그래프가. x가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근데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칩시다. 그럼 gx가 0보다 크면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림 그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중간에 2분의 파이라는 점근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미분이 가능해져 불가능해져? 이건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알겠어요? 왜? 이 탄젠트 그래프 자체가 불연속 그래프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gx의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파이로 간다는 이 조건 자체가 이게 2분의 3 플러스인지 2분의 3 마이너스인지 또는 2분의 3을 사인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2분의 3은 절대 건들면 안 돼. 2분의 3은 점근선이라서 2분의 3 작은 쪽에 있거나 2분의 3 큰 쪽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gx라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 gx라는 그래프는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이게 x축이에요. 그러면 이게 y축이면 gx란 함수가 이게 지금 2분의 3파이라고 칠게요. 이게 2분의 3파입니다. 그럼 gx라는 그래프가 2분의 3파이에 점점 다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선생님 이쪽은 어떻게 다가가요? 이쪽은 어디로 다가가야 되는 거냐면 2분의 3파이로 다가가야 돼. 즉 이렇게 그래프가 돼야 기본적으로 연속 그래프가 되고 미분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 탄젠트 gx가 미분 가능해지려면 gx의 치역의 범위가 항상 탄젠트의 정의역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돼. 연속 그래프의 범위 안에. 그러면 이렇게 끊겨버리면 될까? 안 된다고. 왜? 중간에 불연속이 있으니까. 그럼 항상 얘는 어떻게 끊겨야 돼요? 이렇게 끊기거나 아니면 요 내부에서 끊겨서 알아서 끊기거나 하여튼 연속 그래프 내부에서 끊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파이로 가면 여기가 2분의 파이에 이렇게 다가가거나 안 그러면 2분의 파이가 아닌 다른 곳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어쨌든 요 바운더리 안에 gx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의역이. 이렇게 이해됐어?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gx는 2분의 3파이에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가 가져갈 수 있는 범위는 요 바운더리 안에 있거나 여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 밖에 안 되겠구나. 즉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이거나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 두 개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어? 지금 이 그림처럼 보세요. 이 놈 자체가 이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요 gx라는 놈 자체의 치역이 탄젠트의 정의역 안에 연속 그래프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gx라고 하는 놈 자체가 뭐보다 2분의 3파이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어디보다 2분의 파이보다 큰 어딘가의 범위 안에 딱 치역이 형성되거나 안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gx라는 결과가 몇이 되는 거냐면 2분의 3파이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몇 파이보다 5파이보다 작은 이 케이스 아니면 이 케이스 중에 하나로 선택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원래는 답이 나와요. 여기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우리 뭐였었죠? g파이가 n파이였어. 그럼 g파이가 n파이였으니까 이거 결과를 따지면 여러분들 뭐죠? 아까 정수라 그랬잖아. 그럼 정수라 그랬는데 gx의 바운더리가 2분의 파이부터 여기까지면 여기에 정수는 누구밖에 없어? 얘 파이밖에 없습니다. 1밖에 안 돼. 그때 n이.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여기는 뭐밖에 안 돼? 2밖에 안 됩니다. 얘 2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n 값은 이 범위에 있을 때는 n1이고요. 이 범위 있을 때는 n이니까 결과적으로 n은 몇 밖에 안 됩니다. 1하고 2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답이 나오는지 봐보세요. 어차피 우리 n에다가 1 아니면 2만 들어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 3 아니면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3이 없어. 이쪽에 3은 답이 있는데 보기에 마이너스 3이 없어. 평가원이 노린 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 그러면 n이 2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잖아.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 우리 논술이라고 친다면 왜 이게 답이지? 왜 gx가 요거를 답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면 뭐 때문에 그래? 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의식 가지고 극한을 보내버리면 돼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얘 넘깁니다. 그럼 넘기면 잘 봐. 우리 f의 x에서 gx죠. gx라고 한 요 놈 자체의 결과가 몇 대 버리는 거냐면 얘는 fx에서 더하기 탄젠트 누굴 빼는 거죠? gx를 뺍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려요. 그럼 여기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 g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f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gx가 됩니다. 그럼 봐봐. 우리 n이 1과 2라는 걸 무조건 알았습니다. 1 아니면 2예요. 그럼 n이 1 아니면 2란 얘기면 우리 아까 그림 지웠습니다. 3차 그래프. 그럼 3차 그래프 지웠는데 어차피 우리는 요게 g파이이면서 이게 누가라 그랬었어요? f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f파이라 그랬으니까 f파이가 파이 아니면 2파이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에 있어? 변곡점이 양쪽에 있습니다. 1사분면에 있어. 그럼 양쪽에 1사분면에 있으니까 얘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 어딘가를 지나겠구나. 맞아요? 파이일 때 파이거나 파이일 때 2파이일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1사분면에 있으니까 이게 변곡점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최고층의 수가 뭐지? 양수입니다. 3차 그래프에. 즉 얘가 양수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의미하는지 알 거야. 뭐죠? 이거 2분의 3파이 수렴해요. 그러면 이것도 수렴해야 돼. 근데 얘가 어디로 날아가죠?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 2분의 3파이로 가면 이것도 무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양의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돼서 이거는 발산해버리고 이쪽은 수렴해. 2분의 3파이로. 말이 안 돼. 이거 부정을 꼬려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양의 무한대면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야 돼. 그래야 양의 무한대에서 음의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돼서 부정연골의 극한으로 2분의 3을 수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최고층에서 양수가 되면 이 놈은 음의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 2분의 3파이로 다가가는 요 놈에 어차피 이건 2분의 3파이로 가는 겁니다. gx가. 그럼 2분의 3파이로 가면 이게 2분의 3파이 플러스면 양의 무한대고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면 음의 무한대인데 아니 플러스면 음의 무한대고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면 1로 가는 거라서 양의 무한대로 빠지는 건데 이게 양의 무한대로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음의 무한대로 빠져야 돼. 이쪽으로 다가가야 되네. 이쪽으로 다가간다는 뜻은 얘 정의역 범위가 2분의 3파이부터 2분의 5파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의 범위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n이 몇인 걸 뽑아낼 수 있어? 2인 걸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죠. 이거 되셔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고 정말 잘 만든 문제입니다. 근데 6평보다는 좀 쉬웠습니다. 요 해석만 잘 되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뭔지 알죠? 하나하나씩 다 쓰는 겁니다. 요거만 정리할게요. 이거를 어디서 갖고 왔다고? 문제의 좋은 조건에서 fx는 gx-탄젠트 gx고요. 이게 미분 가능하니까 다 미분 가능해야 돼요. 맞죠? 맞아요? 그럼 미분 가능 함수, 얘도 미분 가능해야 되겠네?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탄젠트의 정의역, 연속 범위 안에 이 gx가 들어있어야겠네? 이게 핵심인 거야. 알겠어요? 탄젠트 그래프에 gx가 이딴 데 끊기면 얘 불연속 그래프 나와서 무조건 미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탄젠트가 뭐가 되려면 gx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탄젠트가 미분 가능한 정의역 안에 gx의 추역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gx의 추역은 요렇게 요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gx의 극한이 2분의 3파이라는 뜻은 다른 거 아니고 여기 영역 아니면 이 영역 요 둘 중에 하나 중에 선택해줘 이거라는 거죠. 이랬죠? 네. 이렇게 해서 28번 마무리 됐습니다.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논리적인 흐름을 다 아셔야 돼요. 알겠죠?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수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8번 어려우면 바로 패스하시고 29번 30분부터 푸십시오. 그리고 28번으로 넘어오는 게 아마 점수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6월, 9월이 다 그랬으니까. 알겠죠? 네. 이제 28번 마무리했으니까 이어서 29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번입니다. 29번은 28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뭐 케이스 분류, 당연히 수열 파트니까 노가다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첫 장이 양수예요.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입니다. 근데 요 등비급수가 수렴한대요. 근데 또 그 결과를 구하는 거야. 수렴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첫 장은 양수, 그 다음에 공비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는 여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게 10보다 작대. 이건 아직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와보면
수열 AN입니다. 이 등비 수열을 쭉 나열해 봤더니 정수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대. 그쵸?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공비가 유리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식이니까 분수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럼 그 분수식을 곱했을 때 뭐가 되려면 정수가 3개이려면 그 정수 3개인 거는 말 그대로 뭐여야 돼? 연속한 세 숫자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얘 4입니다. 그럼 4면 공비가 만약에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이면 이 다음에 몇 되는 거죠? 2가 되고요. 2분의 5 곱하면 1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여기다 2분의 1 이제 거꾸로 2를 곱해버리면 8 나오는데요. 그러면 정수가 몇 개죠? 정수가 4개인데요. 앞으로 더 가면 몇 개가 되지? 5개가 됩니다. 그러면 정수가 3개가 되게 만들려면 첫 번째이면 돼요. 4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게 첫 번째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아, 이게 연속한 3개양 분수를 곱해서 정수가 나오려면 연속한 3개가 나오고 그 이유는 안 나와야 되고요. 그 이전에도 안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정수 3개는 항상 그 공비를 곱했을 때 분수식 곱해지는 거니까 항상 그 숫자의 약수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배수죠. 그쵸? 그러니까는 그놈 자체가 계속 똑같이 3개가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쓸까요? A에 R에 N-1, A에 R에 N제곱, A에 R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즉 연속한 세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요 놈이 정수인 거고요. 나머지는 정수가 아닌 겁니다. 그때 이 세 항의 곱이 216이래. 그러면 얘랑 곱해버리게 되면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해버리게 되면 R의 3N제곱이 되고요. 이게 216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A 곱하기 R의 N제곱의 전체 세제곱일 거고요. 이게 6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6 나옵니다. 아, 이거 가운데 항이 몇이구나? 6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뽑아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대입이에요. 뭐냐면 이게 6입니다. 그럼 보세요. 따라서 얘 R분의 몇일 거고요? 6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일 거고 6R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근데 이거 정수, 이거 정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뽑아낼 수 있냐 하면 이 정수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몇 나와야 돼? R이라고 하는 결과는 분수잖아. 6이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에 6이 있으면 됩니다. 그쵸? 약분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공비 R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이렇게 5개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뿔마가 들어갈 겁니다. 아직 뭔지는 몰라요. 그쵸? 그러면 잘 봐보세요. 얘 6분의 1입니다. 그럼 6분의 1이면 이거 여러분들 몇 나오게 되는 거죠? 얘 당연히 6 곱하기가 36 나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얘 3분의 1 곱하면 이것도 결과 따지면 뭐가 나오죠? 정수가 나옵니다. 그쵸? 그럼 정수가 다 돼요. 얘. 근데 이거 정수 되나요? 이거 정수 안 됩니다. 왜? 여기다가 역수취하면 5분의 6 곱하면 5분의 36 나오니까 이건 정수가 안 돼요. 아, 이거 정수가 안 되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얘랑 얘 중에 누가 될까요? 그럼 잘 생각해봐. 6분의 1 들어갑니다. 그럼 6분의 1 들어가면 몇 대 버리죠? 이놈 자체 얘 36 나와. 그러면 36에다가 6에다가 1 나와요. 그러면 이 이유는 뭐죠? 다 6분의 1, 36분의 1가 정수 안 나오고요. 이 앞으로 가면은요, 얘 6 곱하면 얘 216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겨야겠네? 이게 첫째 항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얘랑 더한 게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10보다 커져요. 말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이게 음수가 나와. 맞아? 그럼 그 다음에 또 양수가 나오는데 정수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이 앞으로는 못 가요. 맞아? 뭐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면 R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6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리고 얘 어차피 첫째 항으로 못 씁니다. 첫째 항이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 마이너스 6 곱하면 몇 되는 거죠? 216 돼버리는데 얘는 정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6분의 1 버리셔야 돼요. 그럼 같은 방법이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거 3분의 1인 거거든요. 그럼 3분의 1이면 여기 3분의 1 들어가. 그럼 얘 18 될 거고요. 얘 6 됩니다. 그리고 얘 몇 되는 거죠? 3분의 1 곱하면 얘 2 됩니다. 그럼 이쪽에다가 3분의 3 곱해버리게 되면 또 정수 나오니까 정수 개수가 4개 돼서 안 되고, 이거 2개 더하면 뭐가 돼서 양수 10보다 커지기 때문에 안 되고,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면 첫째 항이 음수가 돼서 안 됩니다. 그쵸? 이것도 버려. 얘도 2분의 1이거든요. 이거 2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 돼버리게 되면 얘 12로 바뀔 거고요. 얘 12로 바뀔 거고 6 될 거고 2분의 1 곱하면 3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하면 10 넘어갈 거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거 마이너스로 바뀌면 첫째 항이 양수란 조건의 모순이고, 그러면 앞으로 한 칸 더 가면 여기서 뭐가 되죠? 정수가 4개 나오니까 얘도 안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 3분의 2밖에 없어. 이겁니다. 그럼 3분의 2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요 3분의 2가 양수일 때, 즉 3분의 1일 때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얘 6입니다. 3분의 2 들어가면 몇 대 버리는 거죠? 3분의 2 곱하면 얘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는 반대로 2분의 3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6에다가 2분의 3 곱해버리게 되면 이 몇 대죠? 9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여기다 여러분들 2분의 3 곱해요. 그럼 2분의 3 곱하면 얘 뭐가 되죠? 2분의 3 곱하면 2분의 몇 나오죠? 27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쪽 다 분수야, 이제. 그리고 이거 3개 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3분의 2 곱해버리게 되면 얘는 3분의 8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거냐? 이것도 분수라서 딱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 얘 지금 2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 1.5배가 되는 거야. 그럼 1.5배가 되는 거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정수가 3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인데 얘랑 더하면 10 넘어갑니다. 안 되잖아. 가족권의 모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칸 더 가면 얘보다 더 커져요. 그럼 무조건 10보다 커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인 건 안 돼요? 3분의 2인 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공비는 무조건 누가 돼야 돼?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이거 6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9 나옵니다. 이거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일 수는 없어. 왜? 첫째 항은 무조건 양수로 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칸 더 가야 돼요. 그럼 2분의 27이 나오게 되고, 이게 첫째 항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더해버리게 되면 얘 2분의 18이에요. 그럼 2분의 18이니까 2분의 9가 나오니까, 그쵸? 2분의 27에서 18 뺍니다. 그러면 이거 10보다 작으니까 요거 가능성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이게 답인데 한 칸 더 해보면 이 다음에 또 2분의 3 곱해요. 그럼 2분의 3 곱하면 여기 몇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 몇 대 버리지? 81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음수니까 첫째 안 될 거고요. 2분의 2가 4분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8분의 몇 대 버리는 거죠? 3 곱하면 243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라면 얘 첫째 항, 얘 더해버리게 되면 얘 8분의 162가 돼서 162 빼버리게 되면 몇 되는 거죠? 얘 243에서 162 빼버리게 되면 81 나옵니다. 그럼 8분의 81이니까 10을 넘어가 버려. 그럼 이 이후부터는 계속 1.5배씩 커지니까 더 격차가 벌어질 거라서 이건 안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항이 돼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열이라서 케이스 분류 노가다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는 얘가 공비고요. 첫째 항은 몇 나오는 거죠? 첫째 항은 2분의 27입니다라고 주어지는 거라서 우리 넓이랜다. 급수 공식 써버리게 되면 S는 1 플러스 2분의 3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2분의 27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결과 얘 몇 되는 거죠? 5분의 27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주어지게 되겠죠. 이거 2분의 5가 될 테니까 5분의 27로 나오게 될 거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더해버리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잠깐만요. 다 맞는데? 계산이 뭐가 잘못됐는데요? 얘 지금 공비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공비가 3분의 2인데 왜 2분의 3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3분의 2니까 요거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그럼 이 결과는 몇 나오는 거냐 하면 2분의 27에다가 그 다음에 얘 곱하기 3분의 5가 되는 거니까 5분의 3입니다라고 주어지는 거라서 얘 10 될 거고요. 얘 몇 되는 거죠? 얘 27 곱하기 3이니까 7, 3, 21, 81입니다라고 주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10분의 81이 정답이고요. 이거 더해버리시게 되면 91이 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랬죠. 항상 29번은 이런 급수 문제인데 작년 수능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거보다 케이스 분야가 좀 더 많아서. 근데 비슷한 문제로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최근 기초로 여러분들 훈련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거야. 이랬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9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어서 30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30번입니다. 이 30번 문제는 유월평가원에 비해서 뭐 산수 계산량이 제가 보기에는 뭐 반이 뭐야.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5분의 1을 줄 정도로 문제를 좀 깔끔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풀어줄 풀이법은 조금 복잡한 풀이법을 보여드릴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는 풀이법이 있죠. 그러니까 부분적분법에 여러분들 뭐 적분해서 적고 그대로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적분할 때 적분상수 C를 없애고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적는데 그걸 적분상수를 신경 써가지고 적으면 이 계산이 더 빨라지기도 하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그걸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럼 실제 부분적분법, 최한적분법은 특히나 부분적분법은 어떤 방식으로 적분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똑같지만 더 복잡할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풀이법은 좀 더 복잡한 풀이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뭐 쉬운 풀이법에 여러분들 뭐 일반 뭐 해설지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혹시 이런 풀이법을 택한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풀이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제 이 문제 보시면 그냥 이거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이래요. 그리고 f의 1이 4ln 2고요. 다음 결과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이제 얘 구해보세요. x 곱하기 2fx제곱. 근데 x 곱하기 2fx제곱이 어쨌든 여기 f'x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ln이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2의 fx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얘 넘깁시다. 그럼 뭐가 나오죠? 따라서 잘 보세요. gx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x의 f'x가 몇 나오죠? 2의 fx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쪽으로 곱해버리게 되면 gx라고 하는 결과는 1 플러스 x의 f'x에다가 몇이 나오죠? 2의 fx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보이셨어야 되긴 하는데 얘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2의 fx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 안으로 들어가면 x에다가 2의 fx에다가 f'x입니다. 그럼 얘는 x 2의 fx제곱을 미분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 결과가 x에다가 2의 fx제곱을 미분한 게 gx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가장 쉬운 접근법은 이거겠죠. 인테그랄 1서부터 2까지 뭐더라? x 곱하기 2의 fx d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 미분한 함수가 gx라는 걸 아니까 이거를 미분한 함수로 봐야 돼. 이 통째를 미분한 함수로 봐야 돼요. 그럼 이 통째를 미분한 함수로 보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지? 부분적분법 어떻게 쓰죠?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 1이 있잖아. 즉 우리 lnx 적분할 때도 1을 두죠. 부분적분법 쓸 때. 그러니까 우리 인테그랄 lnx dx 적분해줘 라고 하면 얘 1 쓰고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u 얘를 적분할 놈 미분할 놈을 적습니다. 따라서 x ln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적분해서 적고 미분해서 적으면 1 될 거라서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이게 부분적분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요 1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와서 얘를 적분해서 적고 얘를 뭐에 적어야 되는 거죠? 미분해서 적을 놈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른 풀이법이긴 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보일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만약에 안 보였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잘 보세요. 인테그랄 이제 1부터 2까지 x 곱하기 2의 fx dx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쨌든 이놈 자체를 적분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적분한 함수로 쓸 거고 얘를 미분한 함수로 쓸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계산은 복잡해져. 알겠어요? 그럼 봐보세요. 이제 얘는 뭐가 될 거니라고 하면 얘 적분해서 적습니다. 그럼 2분의 1 x의 제곱 2에다가 fx가 될 거고 몇 사부터 몇까지? 1사부터 2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테그랄 1사부터 2까지 적분해서 적은 결과에다가 이거 미분합니다. 그럼 미분하면 2에 fx에다가 몇이 나오죠? f'x dx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 적은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식 정리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럼 먼저 여기 2분의 1 있는 거 요 밖으로 뺄게요. 요것도 2분의 1 밖으로 뺄 겁니다. 그럼 요 2분의 1 밖으로 빼고, 그럼 얘 2분의 1 밖으로 빼고 이제 가우스가 아니라 대괄호 이제 윗끝하고 아래끝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 또 2분의 1 밖으로 빠질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요게 좀 보였어야 되는데 2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지? 이건데 이 식을 처리하는 게 얘예요, 얘. 그러니까 지금 gx가 얘이기도 하고 이게 이거잖아. 근데 요 밑에 과정이 아니라 요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여기다 x 곱해. 그러면 x2fx x 곱하면 xgx입니다. 근데 xgx는 이미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있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보세요. 얘는 우선 그대로 쓸게요. 2분의 1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2의 fx가 될 거고 여기에 1서부터 2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이제 얘를 써버리게 되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2의 fx f'x입니다. 그럼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x 곱한다 그랬잖아. 그럼 x 곱하면 얘 넘겨버리면 뭐가 되죠? x gx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에다가 2의 fx 여기에다가 dx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어도 선생님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의미 있죠. 이게 순환형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분적분법 쓸 때 아까 ln적분할 때 이거를 1로 두고 얘 통째로 두라는 이것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부분적분을 연습하다 보면 사인과 2x제곱 즉 2x제곱 사인 x 이런 거 여러분들 부분적분을 쓰면 이게 순환형의 적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푼 풀이법이 순환형의 적분을 알려드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얘 각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얘 2분의 1에다가 요놈 들어가고요. 2분의 1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 각자 들어갑시다. 그럼 각자 들어가면 요거 지울게요.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xgx dx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x에다가 2fx dx라고 주어집니다. 근데 얘잖아. 다시 한번 쓸게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에다가 2fx dx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거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네. 2로 넘기면 되겠네. 그럼 넘기면 얘 넘길게요. 그럼 넘기면 요거 2분의 1이니까 요쪽 2분의 1로 바뀝니다. 이거 2분의 1 되겠죠 이제. 여기서 2분의 1 빼버리면 그럼 얘 이제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싹 다 몇 곱해요? 2 곱합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결과가 나오네.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곱하기 2의 fx dx는 여기다 2 곱했으니까 이제 x의 제곱 2의 fx 1서부터 2까지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gx dx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꽤 돌아온 풀이법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복잡한 풀이법을 보여드린다 그랬잖아.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팅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 이제 4에다가 2에다가 f의 2입니다. 그 다음에 2에 들어가면 2에다가 f의 1입니다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몇 되는 거죠?
53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건 16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16이니까 16에서 16하고 이거 더해버리게 되면 16 더하면 몇 되는 거죠? 69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4에다가 2에다가 F의 2에다가 마이너스 69만 빼버리면 되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원래 이거 안 구하고서도 부분적 분법 쓸 때 이거 아까 1로 두고 부분적 분법 써버리면 x인데 이걸 x-2로 바꿔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것도 그냥 FE 구하는 걸로 쓸게요. 그럼 이제 FE 구하는 거 어디서 쓰나요? 아직 우리 안 쓴 조건이 뭐야? 얘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gx가 얘였구나. 이걸 이용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 이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지웁시다. 요거 이제 지우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인테그랄 1서부터 2까지 gx dx라고 하는 결과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x는 어차피 x에다가 몇이었죠? 이거였습니다. 그럼 얘 부정적분하면 어차피 그냥 이 숫자일 테니까 2에다가 2의 f의 2에서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f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문제에서 몇인 거죠? 34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결과 16이고요. 그쵸? 얘 넘어가면 몇 되는 거죠? 50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의 f의 2가 몇이더라? 50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라서 얘 결과 2 곱하기 2의 f가 50이니까 2배 하면 100 나올 거야. 따라서 100에서 69 빼버리게 되면 몇이 정답입니다? 31이 답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어? 복잡한 풀이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 분법이라는 거 자체가 어려운 거. 제가 적분의 고수가 치환적 분이랑 부분적 분법을 잘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분적 분법이 어떤 거를 적분할 식으로 둘 거냐, 어떤 식을 미분할 식으로 둘 거냐를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1 이렇게 뒀어야 좀 더 쉬운 문제긴 한데요. 그렇게 못 둘 상황이나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 30번인데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라고 느껴서 좀 복잡하게 풀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30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총평 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평가원을 잘 보면 잘 본 대로 탄력 받으시면 되고요. 못 봤으면 내가 뭘 틀렸지? 내가 뭘 실수했지를 확인하시고 절대 수능에서 그런 실수와 몰랐던 거를 다시 알아서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 9월 평가원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취약 파트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법들을 계속 고민해 보시고 특히 미적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의 그런 풀이법 중에 이게 하나로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 드릴 테니까 남은 기간 빡세게 이제 달리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다른 강좌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고생하셨고 저는 다른 강좌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